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각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사회부 법조팀 박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오전부터 상황이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준비기일이 세 차례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준비기일에는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변호인만 출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재판에 들어가면 피고인 신분으로서 참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출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53일 만에 구치소 밖에 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8시 반쯤에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를 출발을 했습니다. 예. 의왕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40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이제 호송차는 이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혼자 타는 몇 명의 이제 여성 교도관들과 함께 이제 홀로 이제 호송차를 쓸 수 있도록 구치소 측에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어떤 모습일 거냐, 수의를 입었을까, 사복일까 관심을 모았었는데, 구속될 당시에 입고 있었던 감색 정장을 입고 나왔고요. 예. 손에 수갑을 찬 채, 모습은 굉장히 수척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고수하던 단정한 올림머리도 이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다 보니 이제 집게핀으로 고정을 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네. 그리고 10시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돼서 이제 현재는 검찰 측이 공소 사실을 요지하는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네. 1시간가량 거의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제 각각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지금 오전 상황을 한번 쓱 정리를 해줬는데 지금 서영호 연구소장님 보면 네. 53일 만에 사실 그 모습이 공개된 거다 보니까 많이들 박효정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보고 어떤 좀 느낌이 좀 드셨는지 좀. 수척하고 화장기는 없었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 특히 눈여겨볼 제목은 수의 대신에 평상복을 사복을 입었다는 건데요.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뜻은 원래 미결수는 사복과 수의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 굳이 사복을 입은 것은 지금까지 전체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본인의 무죄를 강조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내용이 아주 눈길을 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정 안에서 최순실 씨와도 또 만났거든요. 표정 변화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이제 최순실 씨와 이제 어쨌든 같이 만나는 입장이지만 오늘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예. 아마 저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지 않았겠나 그 순간에. 왜냐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후광을 얻고 사실 박 대통령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사실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명예마저도 실추되는, 그리고 아버지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업적 이런 것들도 한순간에 명예를 실추시킨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아마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해봤는데 아마 그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했었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 이제 최순실 씨와 같이 앉게 된 부분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미련은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 어쨌든 나름대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실체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11분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소식을 좀 들어보면은 일단 검찰이 18개 혐의 사실을 공개하고 설명을 했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부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좀 의하면은 대부분의 검찰 증거가 언론 기사다, 신빙성을 의심해야 된다라면서 다소 좀 거부하는 듯한, 좀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검찰이 원래 모두의 공소 사실을 낭독하는데 그 공소 사실을 낭독한 이후에 소위 말해서 피고인 측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이 그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거로 예상을 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증거 혐의 전면에 대해서 부인하는 직접 진술을 하지 않겠냐라고 관심이 모아졌는데 예. 그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한 대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어떤 그 자세와 태도, 눈빛을 교환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주목해야 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고 예. 끝으로는 아마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가 분리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네네. 재판부가 아마 재판 말미에 두 사람에 대해서 분리 재판할 것인지 아니면 병합 재판할 것인지 결정을 낼 텐데 아마도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증언, 진술, 증거 모든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병합해서 재판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주요 쟁점은 결국은 한 5가지가 되는데요. 네. 그게 이제 검찰의 이제 공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제 답을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대개 보면 이제 미러 K스포츠 대상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어떤 그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국정 수행의 하나 일부분이다. 통치 철학으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네. 이 공무원들이 최순실 씨가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이거는 개인 비리다. 본인하고 관계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최순실 공범 관련돼서 최순실 씨 개인적인 문제다.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기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뇌물하고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자기는 뇌물이 아니다. 통치 행위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네. 아마 그 답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나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아마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의 측의 어떤 변호인 간의 공방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네. 지금 앞서서 뭐 짚어주셨지만은 지금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지금 엇갈리는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 이제 검찰 측의 이렇게 공소유지 설명이 끝났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네. 그 수사 초기에 하던 이야기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검찰의 주장이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범행할 동기가 없다. 그리고 검찰이 말하는 증거 대부분이 언론 기사에 불과하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이제 수사 초기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재판에서 과연 이러한 걸로 이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싸워야 하는데 네.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이제 소영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묶이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재판과 합치는 문제 네. 관련해서도 네. 쟁점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이 결론이 나는 건가요? 네, 분명히 결론이 나야 합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소장에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18개 거의 모든 혐의에서 공범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 증거도 같고요. 뭐 증인 관계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분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병합을 해야 된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법정에서 만난 게 당연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 분리해서 재판해달라 이런 논리를 펴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그 지금 여러 가지 재판 진행되어 온 사정을 볼 때도 당연히 병합하는 게 맞고 이제 해야 된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재판이 끝나는 말미에 이제 병합을 하겠다라고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 처음에 누구보다 이제 주목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서 직접 인정신문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이름이 박근혜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 아니오가 아니라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업을 얘기할 때도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무직이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신원 확인 절차를 하는데요. 네. 피의자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이 피의자이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하고 예. 재판부가 당신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기선제압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스스로 본인의 직업과 성명과 주소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눈길을 끄는 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무직이라고 했던 직업을 밝혔다는 거에 대해서 네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직에 대한 미련이라던가 부당함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 거라고 모두들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피의자 신분인 것을 인정한 약간 좀 진일보된 측면이 있지 않냐는 해석이 되는데 그 네. 자세 태도가 이후에 있어서 진술에 혐의에 대한 문제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면서 반박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주장과 논리만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대통령 피의 사실에 대해
대해서 그 진술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국민 참여 재판을 할지 여부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거부를 했죠. 그렇죠. 예. 예. 아마 그 국민 참여 재판을 아마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의해서 정권이 지금 교체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재판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네. 그 결과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전문가들 재판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판부를 통해서 뭐 재판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요. 사실은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왔던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국정농단 사태 지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네. 중앙지검장이 오면 그 원래는 예전부터는 그 이후에 있을 인사에 대한 관심들이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네. 아마도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지검장이 왔기 때문에 검찰 내 인사 태풍이 불 거라 그랬는데 네. 법무부 차관과 대검차장을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기수를 존중하는 그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아무래도 모든 문제가 윤석열 지검장의 관심이 최순실 수사에 대한 공소유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으로 맞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그것은 기이 이전에 중앙지검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1순위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자리였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고등검찰이 아닌 검사장인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 하명사업이라든가 이런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고 하는 즉 그 얘기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지금 아무래도 그 윤석열 지검장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한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 윤석열 그 지금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을 직접 소개하면서 발표할 적에 그 모습을 보면서 네네.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어떤 그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네네. 왜냐하면은 검찰 개혁은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정권 부수도 계속 검찰 개혁을 벌여져 왔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위성도 필요하지만은 일단 그 검찰 개혁을 위한 그 우선순위부터 정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정치 검사들을 통해서 사실 시스템화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사실 그 뭐랄까 검찰이 그 정권에 다시 그 충성하면서 네. 예. 국민을 위한 이 검찰이 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는 건 사실 바로 세워야 되는 건 맞지만은 네. 검찰도 사실 대한민국 검찰이지 뭐 외국의 검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적개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이 검찰 개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가야 되지. 검찰을 적개심을 갖고 덤비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다른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히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이 아니라 그 지검장. 검사장급으로 낮춘 것에 대해서 보면 그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기획 수사를 함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 그 검사의 그 스타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오른팔이라고 하는 안희정 지사와 강금원 회장을 구속시켰고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딸에 대해서도 기소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지검장이 이런 그 권력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자기를 좌천시켰던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수사로 모든 걸 말할 것이다. 검찰에 충성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는 것으로 아마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첫 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소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뜻인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사건을 병합했을 경우에 각각 두 사건을 사실 검찰이 따로 하고 특검이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공소 유지하면서 병합했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한데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윤석열 지검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이 발탁이 됐을 때 이제 그 최순실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공소유지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뭐 공조가 사실 잘 돼 왔던 측면이 있지만요. 검찰에서 나오고 특검에서 검사가 나와서 그렇죠. 뭐 이렇게 찰떡궁합을 이루긴 했지만 그런 작업들
기업들이 앞으로 훨씬 더 원활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저 재판정 화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사실 이례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개 재판이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취재진들이 또 취재 활동을 위해서 이제 허용을 해달라, 조금이라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제 꾸준히 말한 결과 이제 재판부에서 저렇게 결정을 했고요. 네. 이제 앞서서 최순실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첫 재판을 잠깐 2분 정도 촬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또 오늘도 한 뭐 아주 짧은 시간 이제 법정에 들어서고 이제 개정 선언을 하는 데까지 한 2분 정도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그 촬영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변호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치 어떤 흔들림 없이 표정도 미동도 없이 네. 그 곧바로 본인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정명만 응시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재판정에 서는 모습 벌써 뭐 역대 3번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걸 보는 국민들도 사실 썩 탄핵에는 찬성했지만 저 장면을 보는 것에 대해서 또 감정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수갑을 차고 나온 모습 예.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만났을 때 두 분이 손을 잡는 모습이 나왔는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백담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냈기 때문에 네. 그 정치 보복 희생양이었다라고 하는 앙금이 풀리지 않아서 아마 오늘도 촬영까지 됐더라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그런 그 신경전이랑 눈빛과 태도 이런 것이 드러났을 수 있을 텐데 네. 아마 초반에만 그 카메라 네. 잡혔기 때문에 그것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 국민들이 특히나 오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봐야 되고 오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참.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지지하든 지지 않았던 두 국민들 모두 다 두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뭐 국민의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 평론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참 안타까운 게 네. 어쨌든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3사람이 지금 구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좀 다른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해서 굉장히 뭐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우리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정권 교체가 바로 돼버렸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차기 문재인 뭐 정부뿐만 아니고 그 차차기부터 앞으로 이 정권이 들었을 적에는 정말로 이 정경유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국정농단 이와 관련된 하고는 거리를 상당히 둘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그 반면교사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요. 또 하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이 모습을 사실 보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좀 착잡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사실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제 재기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뭐 나누는데 촛불 시위나 뭐 어쨌든 그 또 태극기 집회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나 오늘 네. 이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그런 또 장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옆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앉아 있단 말이죠. 보통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앉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앉아 있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는 뇌물 사건으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한참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 뭐 삼성 사건은 지금 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미르 재단과 이제 K 스포츠 재단에서 받은 돈이 강요냐, 뭐 어떻게 볼 것이냐가 쟁점이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에 기업들을 기소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SK와 그리고 롯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굉장히 관심 많이 모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 결국은 SK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를 했고 이제 롯데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이제 지나게 되는 건데
앞으로의 이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면요. 네. 지금 변호인에서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전부 다 부인하는 취지. 혐의 점제 18개 모두 부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공소장을 받아봤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끄덕였고요. 내용을 읽어봤냐라고 했을 때도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데 피고인도 전부 부인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면적으로 이제 철통 방어를 치면서 아니다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갈 텐데 이렇게 봐서는 이제 재판부에서 전적으로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여러 가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과 사실관계들을 얼마만큼 인정해주냐에 따라서 결론이 낼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첫 재판은 시작으로 재판부가 집중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예. 오늘하고 이제 모레 한 번 더 재판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합니다.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 1심 구속 기각 만료 6개월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재판부가 지금 10분 동안 휴정을 하기로 해서 11시 35분에 다시 한번 속행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에 오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의 입장과는 전혀 입장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변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이제 그 입장을 설명을 다 하고 이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 정도만 지금 아마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오고 있고요. 최순실 씨의 입장도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여러 가지 좀 혐의 입증이라든지 확인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됩니다. 박효정 기자가 얘기했지만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사이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 등의 받는 것을 협조 지원했다라는 혐의로 공범 혐의로 지금 그 피의 사실 입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부인으로 가고 이것이 정치적 재판임을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재판임을 강변할 것 같은데 문제는 최순실 씨인데요. 네. 최순실 씨는 이런 K스포츠 미르재단 이외에 삼성으로도 별도의 정유라 씨에 의한 승마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 뇌물 수수 혐의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부인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도 받은 문제, 지원받은 뇌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방을 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 또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박근혜 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지금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무죄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돈을 받은 게 없잖아요. 네. 다만 검찰이 이런 여러 가지 기소 내용 중에 18개 기소 내용 중에 이 최순실 씨하고 경제 공동체라고 이렇게 사실 묶어놓은 거잖아요. 예. 어쩌면 퇴임 후에 그 재단을 사익으로 편취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폐쇄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돈을 받은 건 없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무죄다. 내가 무슨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거는 그럼 그 강요의 죄는 어떠냐? 나는 통치행위의 일부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이제 기소했으면은 그 사실관계 여부를 검찰이 상당히 해야 되는데 사실 특검에서 지금 최근에 흘러나온 얘기 들어보면 특검에서 기소했던 그 참고인들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보니까 특검이 그 기소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약간 지금 뒷꼬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그 정인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만들어내야지 그게 대통령의 무죄인지 유죄인지 입증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병합 재판을 하다 보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면 부인을 하고 그리고 최순실 개인의 비리는 최순실이 나를 팔아서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죄수의 딜레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한 짓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최순실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따라서 맞습니다. 대통령은 모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아마 병합 재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향후 재판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 재판 자체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무죄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무죄 사실관계 뭐 유죄냐 이거 떠나서 이번에 하여튼 어쨌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정권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재판부까지 오기까지 어떤 국민들에 대한 그 어떤 사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예, 예. 세 번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때도 사실 애매모호하게 그 사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예, 예. 그로 인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들이 사실 그 완전히 와야 되는 이런 현상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책임이지만은 그것도 법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가 만약에 오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좀 그 확실하게 대국민들한테 대한 어떤 사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언급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